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평화 캠페인 이런 것의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서는 저게 가능해? 이렇게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군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동북아 국제 정세를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대만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군사적으로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군축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를 다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군축 그러면 이걸 뭐 이렇게 무장 해제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군축이 굉장히 이게 이상주의적이고 또 이렇게 순진한 생각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예전부터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국방비를 매년 연평균 국방비를 한 40조 원이나 45조 원 정도로 동결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과 비교를 해보면은 적게는 한 40조 원에서 많게는 한 7, 80조 원 정도의 5년 동안에 이제 누적 국방비의 차이가 나올 수 있고, 이걸 코로나 위기 대처를 비롯한 이제 민생 구제에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년에 국방비를 예를 들면 정부에서 53조 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결국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 이유가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더 이상 빚내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선별 지원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년도 국방비를 예를 들면 45조 원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되면 한 8조 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엔 전 국민에게 한 30만 원씩 그 재난지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의 한 60% 가까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45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책정하더라도 군비 증강과 직결된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가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한 26, 7조 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정도도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군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빗자를 갖다가 그 돈빗자를 쓰게 되면 국방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 준비할 때 빗자를 쓰게 되면 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비 축소를 얘기할 때 국방비를 좀 줄이더라도 군비 증강은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우리가 뭐 대규모의 군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방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믿기 힘들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년 전에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전에 한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90% 정도 수준입니다. 한 3, 4년 후에는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이 인구 수로는 우리나라 2.5배고 GDP가 한 3배 정도, 경제력이 한 3배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실제 군비 부담 수준이 일본 국민들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소폭 줄여도 적절한 수준의 군비 증강은 계속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지금 시점에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 그다음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기 상태에 빠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출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사회적인 합의, 한번 공론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아마 중요한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번에 그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전에 체제 경쟁이 끝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국력이 GDP가 북한의 50배 정도 된다. 이렇게 된 지 되게 오래됐다. 그래서 체제 경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흡수통일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빼놓고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총 GDP를 넘어선 거는 몇 년이나 됐겠냐 이거예요. 우리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다른 거 다 빼고 국방비가, 그러니까 정부 예산일 뿐인 국방비예요. 정부 예산 국방비가 북한 전체 GDP
전체 예산이 아니, 정부 예산이 아니라 북한 전체 예산, 북한 전체 GDP를 넘어선 게 그게 벌써 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그동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얼마나 겁났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주한미군의 전력이나 주한미군 비용은 다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왜 개발하고 있냐? 2010년에 미국의 CIA 보고서 하면 재래식 군비는 정말 따라갈 수 없어서 체제 위협을 느껴서 뭐라도 싸고 값싼 무기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까 하는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핵무기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동결까지는 해야 북한이 그래. 근데 우리 깨놓고 얘기해 보시오. 뭐 주한미군 그러는데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인의 입장에서 북한으로 쳐들어오면 누가 쳐들어오고 누가 북한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남한이 먹을 거 하는 게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적화 통일이 제일 겁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위협을 안 줄이고 북한한테 너 핵무기도 포기하고 재래식 열세도 감당해야 되라고 계속 설득하는 게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9월 평양선언 2주년인데 거기 군사 합의서 했단 말입니다. 서로 위협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위협이 정말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뭘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응해온 거 한 20-30년을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속에서 화해하자라는 말로 되겠냐? 우리가 뭐라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